경주에서 건천으로 가는 국도 4호선에는 벚꽃이 만발하다. 여기 금척리에는 길 양쪽에 고분이 펼쳐져 있는데 경주 왕성에서 서쪽으로 17km쯤 떨어진 곳이다. 조금 전 지나온 마을이 모량리인데 이 모량은 한자는 다르지만 2000년간 쓰여온 지명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한에서 육부 체제가 등장해 박역거세를 왕으로 추대할 때 그 육부란 모량부를 비롯하여 금량부, 사량부, 습비부, 본피부, 한기부였다. 현재까지 그때 이름이 그대로 쓰이는 곳은 이 모량리뿐이다. 모량부를 점량부라고도 했고 울진 봉평신라비에서는 잠회부라고도 했다.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대릉원 고분군처럼 평지에 있어서 여기도 들어오면 공원에 들어온 것 같다. 1500년 전 피장자의 영화가 잡초에 묻혀 있으니 바로 가요 황성애터의 감성이 묻어난다. 이 고분군에서 52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이 묘원 외곽과 고분 사이에도 봉분이 없는 모총이 발견되므로 얼마나 더 많은 무덤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서에는 이 고분군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조선시대 시인 묵객도 이 고분을 비켜갔다. 다만 동경잡기에 경주의 원을 소개하면서 부의 서쪽 25리에 금장원이 있는데 일명 금척원이라고도 한다는 기록만 있다. 이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아니다. 그런데 금척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전설이 있다. 신라시조 박역거세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 금자, 즉 금척을 주면서 너는 이 자를 가지고 국토를 견고하고 바르게 다스리라 하므로 꿈을 깨보니 손에 금자가 쥐어져 있었다. 꿈에 가르쳐준 신인의 말대로 죽은 사람을 금자로 재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사람을 재니 병이 나았다. 이후 금자를 나라의 보물로 삼고 자자손손 전해왔는데 당 황제가 이 소문을 듣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어떻게든 이 금자를 빼내오도록 독촉하였다. 왕은 무례한 중국 사신의 청을 거절하고 흙무덤을 만들어 금자를 묻어버리고 주위에 수십 개의 무덤을 더 만들어 금자를 찾지 못하게 했다. 그 후 이 무덤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금자가 묻혔다고 해서 이들 고분을 금척고분이라 불렀다. 이에 연유하여 근처 마을 이름도 금척리라고 하였다. 또 다른 전설로는 이 금자를 쥐에게서 얻었다고 하며 만약 이 고분을 파서 그것을 찾으려 하면 하늘에서 칼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곳 고분은 독을 당하지 않았다. 이 고분군은 경주의 대릉원 및 노동, 노서의 고분군을 제외하면 평지에 있는 유일한 고분군이다. 우리는 이 고분군이 모량부 지배층의 무덤이었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금척리 고분군은 4, 5, 6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4세기 덧널 무덤에서 5, 6세기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바뀌는 무덤 축조 양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3세기 동안의 무덤의 변천 과정을 여기서 다 살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고분들이 모량부 지배층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보여준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량부의 지배층의 인물을 역사 기록으로 보여준다. 이때와 대조적으로 7세기 이후에는 모량리에는 이처럼 거대한 무덤이 조성되지 않았고 사서에도 최상류층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 사서에 나오는 지배층 인물들을 여기에 묻혀있는 피장자로 추정하는 것은 황당한 추론은 아니리라. 그러면 모량리와 관련 있는 사서의 인물들을 찾아보자. 맨 먼저 우리는 삼국유사의 지철러 왕, 즉 지정왕을 만난다. 신라 제22대 지정왕은 서기 500년에 즉위하였다. 그는 음경의 길이가 1척 5천이나 되니 배필을 구할 수 없었다. 사신을 삼도에 보내 배필을 구하는데 그 사신이 이 모량부에 이르렀을 때 동로수 아래에서 개 2마리가 크기가 북만한 커다란 똥 한 덩어리를 양쪽에서 물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어떤 소녀가 말하기를 그것은 모량부 상공의 딸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다가 은밀히 숲속에 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집을 찾아가 그녀를 보니 신장이 7척 5천이나 되었다. 이 사실을 왕께 아뢰자 왕은 수레를 보내 그 여자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황후로 삼았고 군신들은 모두 경하했다. 지정왕은 이 모량부에서 왕비를 구했는데 삼국사기에는 그 왕비가 연제 부인 박씨이고 그 아버지는 이찬 등혼이라고 하니 삼국유사의 상공이 바로 이 인물이다. 그는 왕의 장인이 되었으니까 갈문왕의 대접을 받았으리라. 지정왕의 약물이 거대했고 왕비 역시 거구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성하고 초인적인 데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 시대의 토우를 보라. 대개 거양과 거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이런 것은 망측한 것이 아니라 다산을 의미하는 신성한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제기에 붙어있는 성행위의 장면이다. 성행위가 신성했기에 제기에 붙여두었던 것이다. 법흥왕이 서기 51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지정왕의 맏아들이었다. 왕비는 보도부인 박씨라고 하는데 삼국유사에는 파도부인으로 울주 천전리 각석에는 북을지비로 나온다. 그녀는 법흥왕의 외가가 모량리에 있었으므로 모량리의 외척일 가능성이 높다. 서기 540년에 진흥왕이 왕위에 오른다. 진흥왕의 아버지는 법흥왕의 동생 입종 갈문왕이다. 진흥왕의 어머니는 삼국사기에는 김씨로서 법흥왕의 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좀 복잡하다. 왕력에는 그의 어머니는 지소부인으로 식도부인이라고도 하며 박씨이며 모량리 필사백구의 딸이라고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진흥왕을 낳은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 지소부인이 맞고 식도부인 박씨는 다른 인물로 보았다. 즉 입종 갈문왕의 처취로서 모량리 필사백구의 딸이라고 추측했다. 어떻든 입종 갈문왕의 부인 중 한 사람이 또한 모량리 사람이었다. 식도부인 박씨가 곧 천전리 각석에 나오는 의사추열왕일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추론하였다. 진흥왕의 왕비는 삼국사기에는 사도부인 박씨인데 삼국유사에서는 진지왕의 어머니로 영실각간의 딸 색도부인이 나온다. 같은 인물로 보이며 흥법조에서는 영실각간은 모량리 사람이라고 못박아 말한다. 576년에 왕위에 오른 진지왕의 왕비는 지도부인인데 삼국유사 왕력에는 기호공의 딸 박씨라고 하니 역시 모량리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6세기 왕, 즉 지정왕, 법흥왕, 입종 갈문왕, 진흥왕, 진지왕들은 진흥왕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처가나 외가가 이 모량부의 박씨 가문이었다. 이 가문에는 왕의 외조부나 장인이나 처남이 있었으니 신라에서 가장 강력한 씨족이었으리라. 이 고분들은 바로 그들의 세력과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 다음 시대를 보자. 6, 7세기 모량리 인물로 찬덕,
해론 부자가 있다. 불국사 석굴암을 창건한 김대성은 경덕왕 때 사람으로 재상가에 환생하기 전, 즉 전생에서는 모량리의 경조라는 여성의 아들이었다. 손순매화에 나오는 효자 손순은 흥덕왕 때 사람인데 모량리 사람이라 했고, 죽지랑 이야기에 나오는 익선도 모량리 사람인데 그의 괘씸한 행위를 일벌백계 하기 위해 모량리 사람은 승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모량리 사람들은 출가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모량리 태생의 원측법사라고 한다. 이 고분을 보라. 제48호 고분이며 이곳에는 가장 큰 것이며 돌무지 덧날 무덤일 확률이 높으며 그 크기가 천마총 정도며 표주박처럼 생긴 쌍분이다. 1952년에 국도 4호선 공사를 할 때 반이 잘려나간 고분 2기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이 무덤은 돌무지 덧날 무덤임이 확인됐다. 이곳에서 금제 가는 고리 귀걸이, 은으로 만든 허리띠, 호박옥, 구분옥, 쇠칼 등이 출토되었다. 1976년 고분군 사이에 밭을 갈다 소고분군들이 발견되어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가 발굴하였다. 이어 1981년 민가에 상수도 시설을 하다가 소고분들이 발견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 총 18기를 발굴하였다. 이 18기 고분 중에 덧날 무덤 2기, 동무덤 2기, 돌무지 덧날 무덤이 13개였다. 학자들은 발견된 유물을 토대로 무덤 조성 시기를 4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로 추정하였다. 4세기 초엽의 토기 4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 출토된 유물들을 보자. 이곳에서 서쪽으로 1.2km만 가면 경부고속도로 건천 휴게소가 나오고, 원래 그 근처 말함산 산록에는 고분이 밀집해 있었다.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때 발굴 조사를 해보니 그 고총들은 시기적으로 이곳 무덤에 이어지는 후대의 무덤들이었다. 우리는 이 금천리 고분군은 모량리의 평지에 있는 유일한 묘원이고, 그 조성 시기에는 박씨 가문에서 대대로 왕비를 배출한 것과 연관시켜 그 박씨 가문의 고분이 아닐까 추측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일 뿐 이 고분들은 1500년간 아무 말이 없다. 금계국과 자주색 클로버만 시절을 맞아 속절없이 역사의 호기심을 부추기니 고분 앞에서 공연히 안달이 날 뿐이다. 저 고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한낱 그리운 것으로 침전하여 어느 날 문득 돌아가고픈 아련한 태초의 고향이 될지 모른다.